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 안에 든 것은 요양원 입소 신청서. 정옥의 손끝이 떨린다. 내가 아직 내 발로 시장도 다니고 장부도 쓰는데 날 치워버리겠다고? 75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배신감. 생일 축하가 재산 강탈의 신호탄이었다는 잔혹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 낡은 단독주택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정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정옥은 매일 아침 남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벌써 30해가 넘었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옥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빚더미에 앉은 집안 형편에 절망하던 때였죠. 하지만 정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팔아 큰 상가 건물을 샀고 그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하나씩 부동산을 늘려갔고 지금은 3개의 상가 건물과 2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옥 명의로 되어 있는 그녀 혼자 힘으로 일궈낸 재산이었습니다. 정옥은 아침 체조를 마치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그리고 어제 담가둔 무김치까지.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정옥에게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정옥은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는 아침 산책을 나온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친 정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 근처 시장으로 향합니다. 골목을 걸으며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옥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호박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호박 상태가 어때요? 언제나 그렇듯 싱싱합니다. 손님이 고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호박을 골라 담았습니다. 호박 가게 아저씨는 정옥을 위해 특별히 단단하고 색깔이 좋은 호박을 골라주었습니다. 정옥이 30년 넘게 이 시장을 드나들면서 쌓인 신뢰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선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 어때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한 마리만 드릴까요? 2마리 주세요. 아들 가족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생선 가게 주인은 정옥을 위해 특별히 큰 고등어 2마리를 골라주었습니다. 살이 오른 것으로 잘 골라서 신문지에 꼼꼼히 싸주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정옥은 이런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상추와 오이 그리고 당근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옥 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서 어떻게 다 드세요? 습관이에요. 예전에 큰 가족 뒷바라지 하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정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들 가족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들 가족이 찾아오는 횟수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두부 가게에서는 연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만든 거예요. 아직 따뜻해요. 고마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정겨운 대화는 정옥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일상이었죠. 이 작은 대화들이 정옥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문득 요즘 며느리 선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보였던 선미가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선미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세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자꾸 생각이 나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 동네 치안도 예전만 못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정말 불안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선미는 찾아올 때마다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관심이 고맙다고 생각했던 정옥이지만 점점 그 말들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선미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혹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으셨어요? 통장 비밀번호나 중요한 서류들은 잘 관리하고 계세요? 혼자 계시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미리 검사 받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정옥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능한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옥은 아직도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고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건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옥은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미의 눈빛에서 묘한 계산이 엿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순수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저 눈빛이 그냥 걱정일까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까?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 부동산 거래를 하며 살아온 경험상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미에게서 느끼는 이 묘한 느낌이 단순한 걱정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서재로 들어가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세금 납부 내역, 건물 관리비까지 모든 것이 정옥의 손으로 직접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정옥은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아직 정정한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 정옥은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허전하시겠어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선미의 마지막 말이 정옥의 귀에 꽂혔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미야, 난 아직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걱정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선미가 돌아간 후 정옥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을 혼자 버텨온 그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견뎌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의 75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난 정옥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직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이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이뤄냈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벌써 75살이네요,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함께 축하했을 텐데. 정옥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생일은 그저 하루가 지나가는 평범한 날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선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선미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생일을 챙겨준 적이 거의 없던 아들 가족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축하해요. 선미도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정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정옥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아직 건강해. 너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 75개를 꽂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숫자 모양의 촛불 7과 5를 꽂았습니다. 정옥은 촛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5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세요, 어머니. 선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고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 재산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하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생크림과 부드러운 스펀지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선미가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옥은 봉투를 바라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정옥이 물었습니다. 선미는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봉투를 정옥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외롭고 위험해요. 시설도 정말 좋아요, 어머니.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선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옥의 귀에는 전혀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어? 정옥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달래려 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아직 내 발로 시장도 다니고 장부도 쓰는데 날 치워버리겠다고? 정옥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뭐, 내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옥의 직설적인 말에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걱정이면 자주 와서 안부나 물어봐.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해? 정옥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정정해. 내 집에서 내가 살 거야. 아들이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하고,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 집도 내 재산도 모두 내가 관리할 거야. 정옥의 단호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선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생각할 것도 없어? 내 대답은 아니다야. 정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크게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생일이니까 기분 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선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정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케이크와 요양원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75번째 생일이 이렇게 쓸쓸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버텨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나.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습니다. 자신을 무력한 노인 취급하는 아들 가족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정옥은 요양원 신청서를 다시 꺼내어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미 입소 희망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져온 요양원 신청서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요양원 신청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소 희망일이 한 달 후로 되어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이미 아들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벌써 다 준비해놨구나. 정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혼자 힘으로 가정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라면 그 전에 내가 가진 권리를 보여주마. 정옥은 서재 구석에 있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매매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소유자 명의는 김정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 것도 아들 것도 아닌 내 것이야. 정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가장 가치가 높은 강남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한 모습은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 정옥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은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재산 관리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정옥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수입 지출 장부는 그녀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이 서류들을 보면 누가 더 정신이 맑은지 알 수 있을 거야. 정옥은 서류들을 가죽 서류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정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며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오전 10시 정옥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는데 가족법과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와 차분한 분위기가 정옥을 맞았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법률 서적들이 이곳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하신 김정옥 고객님이신가요? 접수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정옥은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법전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큰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법률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박민수 변호사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친근한 미소가 정옥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요양원 입소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럽게 나타난 요양원 신청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우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정정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까봐 걱정됩니다. 박 변호사는 정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년후견인이요?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가족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조사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정옥에게 관련 법조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제 재산도 후견인이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정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본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본인의 재산 처분권이 제한됩니다. 정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 가족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우선 어르신의 판단 능력이 정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단서, 재산관리 기록,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세금 납부 기록, 그리고 정옥이 직접 작성한 재산관리 장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은 드물어요. 박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정옥이 직접 손으로 쓴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 장부는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글씨체도 일정하고 내용도 정확합니다. 매달 임대료 수입부터 각종 세금 납부, 관리비 지출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네요. 네, 모두 제가 직접 한 겁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관리해 왔어요. 정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르신의 판단 능력이 정상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관리 능력도 뛰어나시고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준비만 잘하시면 판이 뒤집힙니다. 박 변호사의 의미심장한 말이 정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정옥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옥은 서재에 앉아 새로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김정옥의 권리 보호 일지라고 제목을 적고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4년 X월 X일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가져옴. 내 동의 없이 이미 입소 희망일까지 기재되어 있었음. 박민수 변호사와 상담 완료. 대응 방안 수립. 그날 오후 며느리 선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옥은 선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선미는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안부 인사나 잡담 없이 바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선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최신식이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안전해요. 선미가 스마트폰을 꺼내 요양원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아시나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정말 많아요.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선미의 말에 정옥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또다시 재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기 말이야? 보이스피싱도 있고 투자 사기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르신들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미의 말을 들으며 정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판단력은 아직 멀쩡해.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선미야, 너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옥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미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자꾸 내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정옥의 추궁에 선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선미가 돌아간 후 정옥은 즉시 노트에 이날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임. 재산 관련 위험성을 계속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려 함. 며칠 후 정옥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정옥 언니, 혹시 들었어요? 선미 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언니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던데. 무슨 이야기? 정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그리고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미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상인들과도 대화해 봤습니다. 과연 선미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호박 아저씨, 혹시 제 며느리가 뭔가 얘기한 적 있나요? 아, 그게 며느리가 며칠 전에 와서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정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미가 체계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박민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동네에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성년의견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어르신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들을 계속 기록해 두세요. 다음 날 정옥은 종합병원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옥의 인지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계산 능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75세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든 정옥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신건강이 정상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재산 관리가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무슨 소리야? 난 아직 내 일을 할 수 있어. 어머니, 임대료 받고 세금 내고 하는 일들이 복잡하잖아요. 실수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고. 아들의 말에 정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혹시 선미가 시킨 거야? 아니에요. 제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정옥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미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선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에 잠깐 뵙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옥은 문자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선미가 또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정옥은 중얼거리며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아들의 재산 관리 제안, 선미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온다고 해요. 아마 성년후견 관련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아무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끊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하고 의료진단서와 재산관리 기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왔구나. 정옥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녹음기를 테스트해보고 의료진단서와 재산관리 서류들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대화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선미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잠깐 함께 왔어요. 선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소개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즉시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제야 그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정옥의 경계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선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어머니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요. 정옥은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사시는 고령자분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 관리에 있어서 실수가 생기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 재산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물론이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예상했던 대로 성년후견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정옥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선미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께서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실수로 큰 손해를 보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옥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깜빡했어? 어머니, 지난번에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 시간도 헷갈리시고. 선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옥은 서류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본인의 인적사항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작성한 거예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욱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정욱이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선미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정욱은 박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설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자신의 재산 관리권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내 재산을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이죠. 아드님이나 며느리분께서 관리하시게 됩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정욱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것입니다. 아직 내가 정정한데 왜 이런 걸 미리 해야 하나요? 정욱이 반문했습니다. 선미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웃분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선미가 동네에 퍼뜨린 소문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며 정욱은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인을 하셔야 해요. 가족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 정욱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무력한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평생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버텨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나. 정욱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5년의 인생, 그 중에서도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가정을 지켜온 지난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가 놓여 있었고 변호사는 계속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선미도 옆에서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정욱은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모독하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이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순간 정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미와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욱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선미와 변호사는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빨리 결정해 주세요.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좋아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압박을 가하며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후 정욱은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성년후견 청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의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겪은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미와 변호사가 떠난 후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성년후견 게시 심판 청구서를 바라보며 정옥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옥은 중얼거리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 이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쐬어도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자 정옥은 자신의 서류들이 가득 담긴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 박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의 재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옥은 파일 캐비닛의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두꺼운 서류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철을 마지막으로 꺼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에는 재산 취득 및 관리 기록 1990년부터 2024년이라고 정옥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는 정옥이 직접 쓴 서문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기 위한 나의 기록.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남기는 증거들. 김정옥 1990년 3월 15일.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49제를 치른 직후 절망 속에서도 정옥은 이 서문을 쓰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각오를 다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기록들이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1990년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정옥이 상속받은 작은 땅의 매매 계약서가 첫 번째 문서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2천만 원.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당시 정옥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계약서 옆에는 당시 정옥이 쓴 절박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시작을 해야 한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우리 모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때가 시작이었지.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작은 땅을 판 돈으로 첫 번째 상가를 구입했을 때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여백에는 정옥의 치밀한 계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 80만 원, 관리비와 세금 제외하면 실수입 60만 원, 2년간 모으면 아들 대학 4년 등록금 마련 가능.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된다. 당시 정옥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92년의 기록을 보니 두 번째 부동산을 구입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가의 임대 수익을 2년간 모아서 더 큰 건물을 샀던 것입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소유자 김정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아닌 오직 정옥의 이름만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도 정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두 번째 도전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서 아들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 1995년 세 번째 부동산 구입 기록에는 은행 대출 서류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확장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이 쓴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객 김정옥 씨, 성실한 임대 사업 운영으로 신용도 우수, 대출 승인. 1998년 네 번째 부동산 구입 기록에는 가슴 아픈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 졸업. 이제 결혼 준비를 도와줘야 한다.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하고 신혼집도 마련해줘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정옥은 이 메모를 보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때도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지금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2001년 다섯 번째 부동산 구입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정옥이 직접 서명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금 납부 기록들이었습니다. 매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한 기록들이 영수증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기록을 보니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을 구입했던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정옥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계약서 여백의 메모가 생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만 내 직감은 이곳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고 재개발 소문도 돈다. 위험하지만 내 판단을 믿어보자. 만약 성공한다면 아들에게 든든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건물은 지금 당시 구입가의 10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해왔는지 정옥은 자신의 과거 결정들을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10년의 기록에는 임대차 계약서 갱신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정옥이 직접 작성한 협상 노트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 제한.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임차인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상생의 원칙으로 접근하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 기록들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 들어서도 정옥은 모든 임대료 수입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비와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해 왔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3월의 기록을 보니 정옥이 건물 하나의 임차인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한 달 유예해 준 기록도 있었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차인 B씨 가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 임대료를 한 달 유예해 주기로 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 며느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 것도 아들 것도 아니야. 내가 새벽부터 나가 장사하고 새끼 굶어가며 모은 내 피와 땀이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넘기면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임대 건물들을 점검하러 다녔던 일, 임차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서류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옥이 최근에 작성한 결연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도 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 내 기억력도 판단력도 여전히 정확하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순간 박 변호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른신, 이런 자료가 있다면 며느리 쪽에서 성년 의견 신청을 해도 재산권 침해, 의도와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옥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기록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모든 기록이 완벽했습니다.
정옥은 즉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찾았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직접 관리한 모든 기록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의 재산 관리 능력이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이 자료들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신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기록을 보면 법원에서도 어르신의 판단 능력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서류철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증거야. 이걸로 판을 뒤집겠어. 정옥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전쟁에 나가는 장군 같았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르신, 며느리 쪽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법원 조정실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정옥은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솟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준비한 서류들 가져가면 되죠? 네, 반드시 가져오세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정옥은 서재에서 어제 정리해둔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긴 이 서류철이 오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의료진단서와 어제 녹음한 선미와의 대화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옥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잠시 섰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오후 1시 30분 정옥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솟아올랐습니다. 법원 로비를 걸으며 정옥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중요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준비는 다 되셨죠? 오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 당황하지 마시고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아들과 며느리 선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들과 눈을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선미는 정옥의 시선을 받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정옥 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신청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신청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선미 측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김정옥 씨는 75세 고령으로 최근 들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면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주변 이웃들도 어르신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문제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위원이 정옥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정옥 씨, 방금 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은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무능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정옥이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철을 조정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옥 씨께서 지난 34년간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온 재산관리 기록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 임대료 수입, 세금 납부, 관리비 지출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옥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네, 모두 제가 직접 한 것입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정옥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미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재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다고 가족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그때 정옥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정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녹음기에서 선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께서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실수로 큰 손해를 보시기 전에. 이어서 정옥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깜빡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녹음기에서는 선미가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선미를 바라보며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들은 대화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떤 일들을 깜빡하셨다는 건가요? 선미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옥 씨의 최근 의료진단서입니다. 일주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으신 결과 기억력, 판단력, 계산 능력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본 조정위원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5세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인지능력을 보이고 계시네요. 의사 소견도 연령 대비 우수한 인지기능이라고 되어 있군요. 정옥이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건물 관리를 모두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무능력자 취급하려고 하는 건가요? 조정위원이 2024년 최근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네요. 특히 3월에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유예해 주신 기록도 있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선미 측 변호사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신 만큼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처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지금 당장 제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선미와 아들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의 재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하신 건 아니겠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박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신청인들이 김정옥 씨 동의 없이 미리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져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입소 희망일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 의도로 보입니다. 조정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김정옥 씨의 판단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75세 치고는
매우 뛰어난 재산 관리 능력을 보이고 계십니다. 선미와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선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견 개시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 순간 정옥은 승리의 순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가족과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난 아직 살아있어. 선미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그런 선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정옥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몇 달 후 정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승리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에 사과의 말을 남겼지만 선미는 끝까지 정옥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선미 말만 듣고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정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껴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현혹되어 어머니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용서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미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라. 하지만 선미는 달랐습니다.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옥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집을 나갔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늙어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을 때 말이에요. 선미의 마지막 말이 정옥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미의 본심이 끝까지 드러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옥은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호박가게 아저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정옥의 표정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다만 그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뿐이죠. 정옥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정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의심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은 요즘 안 보이던데요? 예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멀리 이사 갔어요. 이제 우리끼리 살기로 했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옥이 예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사고 채소가게에서 상추와 오이를 샀습니다. 예전처럼 두 사람분을 사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정옥 언니, 혼자서 이렇게 많이 사시면 어떻게 다 드세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예전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이웃분들이 가끔 찾아와요.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요. 정옥의 대답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옥은 동네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생소한 개념, 요양원 신청서, 법원에서의 치열한 타결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네.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소중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긴 자신의 인생 증거였습니다. 법원에서 자신을 구해준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서류철을 열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X월 X일 성년후견 심판 기각 확정. 내 권리를 지켜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7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다. 기록을 마친 정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누가 왔을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선미가 다시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문 앞에는 동네에 사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가끔 안부 인사드리려고 해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저희 아이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요즘 수학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어머님께서 숫자에 밝으시다고 들었어요. 젊은 부부의 진심 어린 부탁에 정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아이는 어디 있나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불러올까요? 그러세요. 함께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정옥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만남이야말로 정옥이 진정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까지 함께 온 젊은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정옥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부부의 정다운 대화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도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저도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똑똑하네요. 젊은 가족이 돌아간 후 정옥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나눈 저녁 식사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밤이 되어 정옥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웃 가족을 만났다.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만남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은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의 유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를 쓰며 정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혈연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정옥은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니까요. 그 서류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옥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말이에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유언서도 다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이번 일로 가족 관계가 변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서재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 정옥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문장이 자신이 지난 몇 개월간 깨달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옥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고 당당했습니다. 오늘 전한 이야기가 따뜻하게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